자, 그러면 원기둥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먼저 한번 비례를 잡아 볼까요? 대략 우리가 한 30도 정도, 너무 과다하게 높이 위에서 보든지 또는 너무 옆에서 봤을 때 원기둥이 가지고 있는 이제 고유의 특성을 파악하기가 좀 무리가 있으니까 가로 대비 세로의 비율을 2대1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약간 위에서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위면이 조금 이런 식으로 필요하면 여러분들은 이거를 뭐 그냥 너무 손으로 바로 그리려 하지 마시고요, 자를 사용해서 수직선을 한번 그어보고 확인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은 약간의 투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래쪽이 약간 좁아지는 그러한 비율을 보게 될 겁니다. 네, 대략 크게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이 보조선을 긋는 이유는요, 타원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이게 가로 비율, 세로 비율이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한 건데요. 가운데 중심선을 긋고 뒤쪽, 위쪽 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앞쪽 선을 보조선을 그어보면은 이 두 면의 면적의 차이를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이론적으로는 앞쪽이 조금 더 높게 나오고 뒤쪽이 좀 좁게 나오는 그런 관계를 보여야 되긴 하지만, 뭐 통상적으로 큰 탈이 없다 그러면요, 그냥 정확하게 직사각형, 가로가 넓은 직사각형 대비 그 다음에 여기를 절반으로 나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중심선을 그어서, 이것도 이제 계측 방법은 간단한 여러 방법이 있으니까요, 손가락을 이용해서 확인해 보고 중앙이 맞는지, 네, 거의 맞네요. 그리고 수직선을 한번 쭉 직각으로 정확하게 하나 그어줘 보시고, 그리고 이 수직선에 맞게끔 양쪽의 폭을 얘보다 조금 좁게 그린다 라고 보시면 될 텐데, 비율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제가 아까 살짝 그어본 건데 한쪽이 약간 더 경사가 기울은 걸 볼 수 있네요. 더 많이 들어왔네. 이쪽은 거의 똑같고 이쪽은 확실하게 좁은 걸 볼 수가 있죠. 개인별 편차가 좀 많이 있습니다. 보조 도구를 이용해서요, 자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하셔도 되고, 거의 나란히 하되 아래쪽으로 가서 약간 좁아진 정도. 이쪽은 과다하게 좁게 했으니까 조금 넓혀 볼까요? 이렇게 넓혀서 대략 선 하나 그어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도 역시 직사각형 하나 그려줘야 되는데, 이때 주의할 거는 위쪽보다 아래쪽의 직사각형이 높이가 조금 더 깊게끔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대략 중심선 그어보고요. 이 정도를 준비하면 이제 원기둥을 그리기 위한 기본적인 비례 점검 장치는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보조선 여러분들 굳이 그리실 필요 없고요, 그리시면서 체크해 보기 위한, 점검해 보기 위한 방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서리 부분은 최대한 끝부분에서 약간 평평하다 싶을 정도로 동그랗게 휘어져 나오게 그려주시는 게 좋고요. 타원에서 제일 주의할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끝부분을 이렇게 뾰족하게, 마치 벽시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그리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주의하시고, 그리고 생각보다 타원을 그리는데 아래쪽은 평평하고 위쪽은 관대하게 볼록하게 그리는 경우도, 이렇게 그리는 경우들이 많죠. 이 제일 튀어나온 부분들, 수직선을 나란히 쭉 갖다 붙였을 때 만나는 이 꼭지점 있지 않습니까? 이 꼭지점의 위치가 두 개가 수평으로 나란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위아래 폭을 보면은 아래쪽에 다 저 위가 이렇게 깊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를 많이 주의하십시오. 이건 오히려 반대가 되어 맞긴 하는데요, 두 개를 거의 나란히 하는 게 여러분 좋습니다. 이렇게 앞쪽이 볼록해질 이유도 없었고요, 두 개가 거의 나란하게 이렇게 형태를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역시 제일 뾰족한 튀어나온 부분은 중심 부분이 되겠죠. 각 4개 꼭지만에서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나머지 형태를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그런 방법을 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도 같이 볼까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동그란 타원, 물론 뒷면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형태를 가늠을 해볼 때 확인해 보는 정도
저기 있겠구나라는 정도만 확인하시고요. 나중에 이제 그림자에 대해 제가 설명을 할 텐데 그때 이 보이지 않는 뒷면을 체크를 했던 원인의 이유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대략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빛의 관계에 대해 설명을 할 텐데 제가 이제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자료를 보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그림자가 쏠려가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수평으로 가지 말고 약간 뒤로 가는 걸로 할까요? 이런 식으로 방향을 약간 한 15도 가량 뒤로 가는 방향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동그라미가 있다라고 하면요, 이 방향으로 나란히 빛은 이렇게 펴져 나간다고 할 때 이게 이 모서리 부분과 또 만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반대쪽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그었을 때 타원과 만나는 부분, 요 만나는 부분과 만나는 부분을 연결하게 되면요, 그대로 세로로 올려볼까요? 제가 H로 그리고 있었네. 왜 이렇게 전하게 보냈는데, 이렇게 만나는 부분을 쭉 연결하면요, 공기를 이렇게 네모진 판, 수직으로 된 직사각형의 네모진 판을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판이 있죠. 이 상태로 그림자는 요 15도 각도로 틀어진 요 각도로 그대로 뒤로 가게 되겠죠. 양쪽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뒷면과 앞면을 쭉 이어지면은 이제 빛이 이제 세로 각도인데, 세로 각도가 우리가 한 45도로 쳤다고 온다고 했을 때 이렇게 쭉 그어지는 거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선을 그대로 이 모서리를 쭉 이렇게 내리면 나오는 여기 위치, 그다음에 반대쪽 뒤 쭉 이어서 나오는 이 위치 있죠. 여기가 이제 이 네모진 판에 대한 그림자는 바로 요만한 거죠. 이렇게 요만한 그림자가 나온다는 거. 요 판 잘 기억해 두십시오. 요 네 개의 모서리를 갖는 직사각형의 그림자는 바로 이런 식으로 네모진 형태로 나오게 된다는 거. 요 관계. 우리는 이제 이 보이는 이런 보조선이랄지 이런 거 다 지워버리고 이 뒷면으로 보이는 요만한 형태, 요 형태 이만큼의 그림자가 이제 보이게 될 것이고요. 여기다 이제 추가로 지금 요 판 플러스 앞쪽은 그림자 영향을 못 줄 것이고요. 뒷면에 살이 붙죠. 통통한 타원이 하나 붙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렇게 양쪽으로 튀어나온 이면이 있다는 거, 이걸 기억해서 세로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가로 똑같이, 그리고 나온 만큼 하면 모서리, 그 다음에 중앙, 이렇게 반원 형태의 타원이, 물론 안에도 이렇게 형태가 들어가 있긴 하겠지만 이 형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위에 게 똑같이 그대로 나오게 되겠죠. 만약에 그림자가 빛이 45도가 아닌 더 누운 뭐 한 20도가 이렇게 길게 옆으로 이렇게 빛이 들어오다 그러면은 그림자는 훨씬 더 긴 길이를 보이게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타원도 굉장히 넓적하게 길게 더 놓는다 그러면은 훨씬 더 긴 상태 뒤에 가서 이렇게 납작한 형태로, 뒤로 갈수록 납작한 형태가 나옵니다. 아래로 올수록 바로 이 동그라미 형태에 맞게끔 나오고요. 점점 이게 형태가 납작해지면서 이렇게 길어질수록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대략 한 45도 각도의 형태를 취하도록 합시다. 이 보조선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기 좋으니까 일단 놔두고요. 이 안에 보이는 형태를 이제 지우고 한번 명암을 한번 더 볼까요? 윗면은 그 다음에 안쪽에 보이는 얘들도 제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육면체를 여러분들이 그린 과제를 제가 봤는데요. 아직 개인별 컨펌 내용을 좀 점검 중이긴 한데, 이 모서리 그림자가 시작하는 요 예민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정확히 하지 않은 친구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림자가 시작하는 부분은 굉장히 정확하게 선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그를 사용해도 모서리에 뾰족한 부분을 활용해서 이렇게 정확히 그리는 습관을 좀 들이시고요. 그리고 지우개 각은 항상 바깥으로 밀어내 주시고, 자, 이 상태를 가지고서 이제 명암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초반에 들어가는 명암은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제일 편안한 선, 그리고 넓고 풍부한 색감을 보이는 그런
색을 써주는 게 좋죠. 설명했듯이 굵고 눕혀서 부드럽게, 그리고 가능한 맺히지 않게끔 이렇게 쭉 해주시면 되고요. 그림자의 경우에도 선의 방향은 의미가 없지만 눕혀서 최대한 부드러운 선. 요건 좀 지워야겠다. 그렇죠? 너무 날카로워가지고 약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의 대략적인 명암의 분포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태를 약간만 다듬어 볼까요? 참고로 제가 그리는 요 사이즈가 지금 16절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는 것은 한 절반 정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저보다 좀 더 크게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자, 살짝 이번엔 형태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남기고 나머지 부분 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넓게 지울 때 누르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약하게 지워지죠. 이렇게 살짝 풀어가지고 지워주시고 집게가로 쭉 털어주시고, 필연적으로 이 드로잉을 하게 되면요 손이 좀 지저분합니다. 이런데 뭐가 막 많이 묻고 그러는데 좋은 작품을 위해서 조금 희생한다 생각하고 깨끗하게 작업을 해보도록 합시다. 국산 나라사랑 국산 제품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명암은 항상 가장 진한 부분부터 출발하면 되겠죠. 구를 그릴 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겠지만 굳이 이 형태가 동그랗다고 휘어진 선 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금 제가 가로로 긋긴 하는데요, 이 형태를 좀 정확히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가로로 긋은 것이지,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세로로 자신있게 그려도 됩니다. 다크라인, 코어 섀도우라고 할 수 있는 제일 어두운 걸 먼저 쭉 명암을 넣어주시고요.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명암의 정도가 뭐 어느 정도까지 지내야 된다 이런 기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먼저 해주시고 발끝쪽으로 명암이 싹 분포가 나오게끔 편안하게 명암을 한번 넣어 봅시다. 초기의 명암은 부드럽고 그리고 가능한 부드러울수록 좋겠죠. 조밀하면서 선의 간격이 조밀하면서 부드럽게 깔아줘 가지고 이후에 이제 연필 선이랄지 좀 날카로운 것들이 들어오더라도 다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부드럽게 칠해주는 게 좋고요. 원한다면은 아예 처음부터 그라데이션 처리를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명암의 대비가 심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초반부터 좀 더 정밀하게 형태를 그려두고 출발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좋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거칠게 했다가 나중에 형태가 의외로 굉장히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정확하게 잡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에 뚜껑이라고 해서 윗면이 옆으로 틀어진다랄지 이런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항상 모서리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주의해서 여러분들 형태를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저도 사실 1년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그려보는 건데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이 온라인 수업을 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온전히 시작부터 끝까지 제가 그린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죠. 저도 학생들 작업을 몇 시간 이렇게 점검해주고 체크해줄 때 그릴 때 한 번씩 잠깐 부분 좀 그리는 것 이외에는 이렇게 온전히 시작부터 끝까지 그린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오래간만에 아주 신선한 경험을 합니다. 아주. 육면체를 제가 이제 점검을 하면서 느낀 건데 의외로 그림자를 이렇게 분명히 제가 설명을 했을 텐데 시작점에서 가장 진하고 뒤로 갈수록 약간 연해진 정도, 약간 흐려진다 이렇게 표현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필연적으로 이 형태 만난 부분이 여기 부분이 이렇게 시커멓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만큼만 이렇게 명암의 차이 없이 같이 까맣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림자도 아예 처음부터 이런 그라데이션 관계를 감안해서요, 형태가 부분이 필요한 부분에서 약간 이런 부득이하게 세로로 거진 선이 나오긴 하겠지만 이걸 바로 명암으로 전환시켜 가지고요 부드럽게 여러분들이 풀어주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은 이렇게 좀 선명이 되어 있지만 나중에는 뒤로 갈수록 더 붉게 흐려지는 명암으로 표현을 하겠죠. 그리고 아까 앞서 여기 괜히 지웠네. 쭉 이어서 보면은 이렇게 타원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에 타원이 이렇게 형태가 보게 될 텐데 제일 튀어나온 데가 여기니까 나란히 보면은 이 부분이 되겠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휘어진 형태가 이렇게 보인다고 그럴 때 여기 지금 그림자가 시작되는 부분, 가장 어두운 부분과 정반대 타원에 만나는 이 부분, 요거를 전제로 그었을 때 요 두 방향의 정확히 가운데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 가운데가 만나는 지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밝은 명암을 보이는 하이라이트가 될 겁니다. 지금 거꾸로 얘기하면 이 하이라이트를 치면 뒤로 갈수록 살짝 어두워지는 명암이 나온다는 얘기죠. 얘가 이쪽 부분, 이 라인이 가장 이 옆구리 중에서는 가장 밝은 부분이 될 것이고요. 좌우로 갈수록 어두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여기에서는 이 주변 부분을 살짝 어둡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밝은 부분 역시 모서리 부분은 좀 더 섬세하게 꼼꼼하게 표현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주의할 거는 꼼꼼하게 하다 보면은 이게 대부분의 경우가 까맣게 된다는 거죠. 신경을 많이 써서 하다 보니까 힘이 들어가 가지고 시커매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 좀 주의하시고, 그리고 내리쬐는 각도가 지금 45도라고 정하긴 했지만 윗면은 평평하게 나란한 명암을 보이는 반면에 옆면은 명암이 끊임없이 계속 변하죠. 밝음에서부터 어두운 쪽으로 다시 또 뒤쪽으로 갈수록 어두워지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윗면처럼 아주 밝은 하이라이트는 거의 안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전제를 두시고 이렇게 명암을 한번 고르게 옆구리면에는 한번 이렇게 쭉 발라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대략적인 이제 감은 오죠. 윗면 같은 경우에는 동그란 형태를 여러분들이 감안할 수 있을 정도만 한번 형태를 잡아보시고, 평평하기 때문에요. 얘는 무조건적으로 앞이 밝고 뒤쪽으로 갈수록 멀어질수록 어두워진다 라고 보면 되겠죠. 분포가 이런 식으로 점점점 어두워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한번 연하게 한번 깔아보시면은 대략적인 이렇게 이 정도면 대략적인 이제 원기둥의 명암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려놓고 보니까 제가 사진으로 실제 원기둥 찍어놓은 거에 비하면 조금 짧은 애가 좀 되긴 했네요. 제가 그 원기둥 사진을 보면서 직접 비교하고 그렸으면 좋았을 텐데 좀 그러지 못한 점 좀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고요. 비례가 가로 대비 세로가 한 대략 2대1 정도 된다니까 아마 이 정도까지 나올 것 같네요. 조금 짧게 제가 그렸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선을 썼는데 이걸 휘어지 안 쓰고요. 좀 짧긴 한데 이렇게 짧은 직선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겹쳐가면서 이렇게 써준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점점점 각을 달리하면서 예를 들면 사각이 8각이 되고 8각이 16각이 되면서 점점점 32각 이런 식으로 가면서 점점 동그란 형태를 취하듯이 선은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을 갖지 말 때 결과를 향해서 우리가 이제 옆면이 둥글기 때문에요. 둥근 느낌을 내기 위해서 가는 그런 방향을 잡고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명암은 넣을 때마다 항상 기준을 항상 정해 두시고요. 출발하면 됩니다. 이 전체 원기둥에서 가장 강한 진한, 가장 어두운 진함은 얘는 좀 아래에 있죠. 뭐 그림자 시작한 부분이 가장 진한 명암을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 위에 비해서 이거 좀 아래쪽 그 위쪽에 있죠. 우리가 손을 뻗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데가 아마 이쪽 앞면이 될 겁니다. 이 동그란 부분이 제일 앞면이 여기 될 텐데 즉 가까운 쪽에 있는 제일 진한 선명한 부분이 될 것이고요. 약간 이 위쪽 비에 비해서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일 진한 부분,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점점 여기서부터 내려가서 점점 연해지다가 다시 이 연한 명암에서부터 뒤로 갈수록 다시 흐려지는 그런 명암이 나온다 보면 됩니다. 즉 기준은 바로 항상 여기서 출발하면 되겠죠. 명암이 끊기는 이 부분이 가장 어두운 부분이 보일 테니까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요. 필요하면은 이거 그림을 옆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그리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가로로 긋는 게 편하다 보니까 이렇게 쭉 하셔도 되고요. 능력 되시는 분들은 그냥 세워놓고 하실 때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잘 안 되시면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선을 따로 선을 갖다 놓고 가로선도 그어보고 세로선도 그어보고 하시면서 작기 때문에 좀 빨리 그려지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저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얘기했듯이 뭐 이렇게 진짜 원기둥을 그렸던 기억은 정말 옛날인데, 제가 중학교 때 그림을 시작했으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아마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쯤에나 그려보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싶은데, 중요한 건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다는 걸 알게 되면요, 한번 익히게 된 이런 어떤 이론적인 느낌들 또는 감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평생 아마 여러분들 몸에 이제 습관처럼 배어있기 때문에 되게 이제 잊어버린다 할지 망각한다 할지 그러지 않고요, 다시 시작하게 되면 언제라도 다시 소환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죠. 이게 지금 모니터를 보다가 다시 또 그림을 보다가 이렇게 하니까 선이 좀 이게 어두운 게 좀 비틀비틀 들어온 감이 좀 있네. 그리고 제가 지금 사비를 쓰고 있는데요, 만약에 내 거 이렇게 까매지지 이런 분들은요, 이제 사비 쓰지 마시고 HB랄지 또는 EB 이런 연필을 사용해 가지고요, 좀 더 고운 선을, 이게 만약에 아직 익숙하지 않다라고 할 경우에는요, 도구를 좋은 걸 쓰는 방법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나는 연화선이 잘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굳이 진한 연필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요, 연한 연필을 가지고서 그리고 되면 좀 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진한 색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아예 시작을 구하기는 좀 쉽지 않겠지만 사비보다 더 진한 뭐 이런 6비 같은 걸 한 번씩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각각의 도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지금 제가 이제 긋는 선은 의도적으로 연필선의 느낌을 좀 내기 위한 그런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건 여답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 구를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결과물을 제가 한번 스스로 수업 자료 만들면서 봤는데 좀 까맣게 그려졌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좀 더 곱게 좀 그렸어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아주 완벽한 자료를 보여주지 못한 게 아닌가 싶어 갖고 약간 당황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여러분들이 지금 전반기 1학기에 전반기 하는 과정들은요, 그림의 기초 과정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좋은 아주 훌륭한 작품을 보여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작업에서 과연 이게 어떤 원리로 그려져 있는 건지, 어떤 원리로 제작되어야 하는지, 그런 이론적인 배경을 갖기 위한 그런 연습이기 때문에요, 저는 사실은 결과가 처음부터 좋기보다는요, 점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습관을 길러가는 것을 좀 원하고 있습니다. 고무적인 것은 첫 번째 그라데이션 과제에 비해서 육면체를 그릴 때에 사용한 연필 선의 느낌들이 지금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아주 밀도 있는 선들을 처음에 비해서 굉장히 잘 쓰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고무적인 일이었습니다. 아마 구를 지난 시간에 설명한 구를 여러분들이 만약 또 한번 해보고 그리고 지금 이 원기둥에 도전한다 그러면은 훨씬 더 정리가 잘 돼 있고 밀도 있는 선을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선은 필요에 의해서 방향을 조금씩 달리 해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한 방향의 선만을 썼을 경우에 굉장히 숙달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주 깔끔하고 멋진 영감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요, 이렇게 다양한 각도로 선을 씀으로 해서 그 선 사이사이에 보이는 그 빈 부분들을 또 없애는 데는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지우개는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 사용하게 되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지우개를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지우개를 또 꺼려하지 마시고 지우개랑 굉장히 친해지시는 게 좋습니다. 초반에는요 많이 써보셔야 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지우개는 한 번에 강하게 해서 지우려 하지 마시고요. 여러 번 적당한 힘으로 여러 번 그어가면서 바깥에서 안쪽으로 진입하는 게 마무리를 깨끗하게 보여주는데 좀 좋습니다. 이렇게 반복해가면서 다시 이제 까매졌죠. 손이 이렇게 사용할수록 점점 까매집니다. 좀 뭉친 부분이 있으면 톡톡 집어주기도 하시고요. 우리 학교가 이 온라인으로 요즘 이제 초중고 학생들이 강의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교환을 통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장단점이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점이 있다면은 개인적으로 시간들을 잘 활용을 하면서 또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분들이 편한 시간에 그 강의 내용에 준해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사실 이 준비하는데 정말 많이 힘들더라고요. 이걸 제작하는 이렇게 그리고 시범하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제가 굉장히 쉬운 편이고요. 이거를 제가 형식에 맞춰 가지고 인터넷에 온라인에 올려드리고 또 그 다음에 개별 컨펌을 따로 해서 그걸 등록하고 그리고 그걸 점검하고 또 공교롭게도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1, 2학년 이 실기 과목을 맡고 있는데 담당하는 학생이 지금 140명 정도가 됩니다. 140명의 작업을 매주 일일이 개인별로 컨펌을 다시 해서 그 피드백을 해주고 그리고 아직도 사실 동영상 자료 만드는 거랄지 수업 교환 정리하는 이런 것들이 익숙치가 않은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소모를 하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단적인 예로 요즘 정말 만신창이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목소리가 좀 생생하게 들리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아마 정상적으로 5월에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 아마 초췌해진 제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루할까 하는 얘기인데 요즘 확진자들이 많다고 그러죠. 확진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받은 확진자가 있는가 하면 집에서 자가격리 하다가 확진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먹고 자고 안 움직이다 보니까 확 쪘다고 그래갖고 확진자라던데 썰렁한 농담 이해해 주시고 목소리 지워버릴까 보다. 자, 잠깐 정리하는 사이에 지루할까봐 약간 농담도 해봤습니다. 여담이지만 제 딸이 제 강의 동영상 자료를 보더니 너무 지루하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효과도 막 놓고 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좀 고지식해서 그런지 수업 외적인 것에 신경이 너무 많이 쏠리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요. 조금은 제 동영상이 좀 지루한 감이 좀 있을 겁니다. 그 점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빌어서 미리 조금 양해를 좀 구합니다. 어떻게 명함을 좀 제가 많이 넣지도 않고 바로 정리하는 것처럼 좀 보이긴 하는데 원론적으로 제가 사실은 지금 이 원기둥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제 머릿속에 있는 제 기억 속에 있는 원기둥 형태를 끄집어내서 그냥 그리고 있는 거라서요. 사진을 보고 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상상 속에 원기둥을 제가 그리고 있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명암의 정도를 제가 알아서 조절을 해줘야 되는 그런 약간 불편한 점이 있긴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좀 까다롭다 그러면요 차라리 컴퓨터 모니터를 찌른 데다가
이 동영상 아마 처음에 제가 아마 그 원기둥 사진 자료를 아마 첨부해서 아마 보여드릴 겁니다. 그 자료를 띄워놓고 그걸 따라서 그린다라고 생각하고 그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상상만으로 그리기 좀 무리가 있으니까요. 사진 자료를 첨부해서 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림자 그림 대략 정리가 됐고, 문제는 이 옆구리 부분이 제가 조금 가로선만 몇 번 긋고 하다 보니까 약간 매끄럽지가 않고 좀 울퉁불퉁한 명암이 뭉쳤다가 좀 풀어졌다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그걸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연필을 세워서 뾰족한 선으로 지금 뭉친 부분들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라데이션으로 아래 좌우로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명암 변화도 같이 감안하면서 점차적으로 아래로스로 점점 명암이 조금 다소나마 약간 약해지게끔 처리를 해주시고, 좀 평평해진 명암이 있다 그러면은 바로 그라데이션 처리를 하는 걸 신경 써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아마 이렇게 반사광이 심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주변 환경이 만약에 지금 이 그림처럼 바탕이 하얀 바탕에 얘를 그린다 그러면 이렇게 까만색도 아마 안 나올 확률이 많아요. 원기둥 자체가 성격이 하얀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선을 그어서 그냥 세워놓고 제가 할게요. 점점 연한 색으로 바뀌어가면서 그리고 이 꺾이는 부분이 있죠. 이 꺾이는 부분에서 약간 조금 이 밝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보다 위쪽이 조금 진한 명암을 아마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거는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요인이 있는데요. 하나는 나라는 명암을 보인다 하더라도 이 밝은 부분도 역시 반사광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빛이 들어와서 다시 투과가 되는데 반사가 가까운 부분이 더 밝고 멀어지는 만큼 약하게 비춰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위쪽에는 좀 진한 명암이 그나마 좀 남아있는 반면에 아래쪽은 밝은 부분조차도 반사광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더 밝게 보이는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아마 이 부분이 아래쪽보다 좀 더 진하게 나오지 않을까. 선은 너무 형식에 구애받지 마시고요. 결과가 곱게 잘 나오게끔 그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약간 이 평평해진 감이 있네요. 이 명암은 그런 것도 의도적으로 제가 조금 영도 잘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되는 것 같은데요. 거의 이 정도에서 멈춰 볼까요? 다행히 아까 이 윗면 같은 경우에는 미리 조금 깔끔하게 정리를 해놔서 그런지 선 몇 번 안 가고도 거의 끝났네요. 약간 좀 어두워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까지 사실 찢어질 필요는 없는데 살짝 톡톡톡 빼볼까요? 저기 평평한 부분 이용해서 톡톡톡 찍어서 제가 약간 빼고 이 정도. 여기 약간 뭉쳤는데 조금 빼주고 여기도 약간 진해 보이네. 진해졌네. 자, 좀 뺍시다. 약간만 더 빼자.
정도 하고, 원론적으로 보면요, 이 옆구리가 동그란 부분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항상 이렇게 가장 맑은 하이라이트가 이 부분에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각도에 따른 차이이기도 하고요, 또 상대적인 부분이기도 한데, 상대적으로 이 평면, 이 위쪽을 보면 윗면에 비해서 측면이 세로로 서 있다 보니까 하이라이트가 거의 안 나오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 부분이 동그랗기 때문에 거의 하이라이트가 나올 수 있기도 한데, 사각에서 나오는 각도라는 것 때문에 직각으로 만나지 않고 약간 기울여서 만난다는 것 때문에 이 앞부분처럼 선명한 부분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감안해 두시고요. 이 모서리 부분만 한번 쭉 따라가면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아주 지금 연한 명암을 하고 있는데, 여기 약간 뺍시다. 살짝 떨어져주고, 그리고 약간 뭉쳐 보이는 데를 할지는 데없지 지우개가루가 이렇게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네. 빼주시고, 대략 이 정도면은 되지 않았을까요? 다시 얘기하지만 제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원기둥을 그리고자 지금 그리는 건 아니고요. 원기둥의 제작 원리가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요. 물론 결코 변명은 아닙니다. 실물을 보고 한다랄지 또는 사진을 보고 한다라 그러면은 아마도 좀 더 멋있는 걸 할 텐데, 상상 속의 원기둥을 그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있네요.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다급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천천히 그리다가 뭐 전체로 다시 한번 비교해보고, 또 부족한 부분이랄지 또는 어디 맺힌 부분이나 또는 덜 표현한 부분이 없나 이렇게 한번 살짝 보시고요. 자, 그럼 최종 마무리 주변 깨끗하게 지우는 걸로. 몇몇 친구들이 육면체 과제 낸 걸 보니까 주변이 정말 터프하게 우선하게 남긴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항상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해주는 습관 들이기 바랍니다. 이 깨끗하게 정리해주는 것만으로도 그림의 퀄리티가 대략 20-30%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깨끗하게 항상 깨끗하게 주변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상태 손으로 털지 마세요. 여기 까만 묻은 애들이 다시 여기에 까맣게 붙기 때문에 톡톡 털어가지고 바깥으로 잘. 자, 볼까요? 이 정도만. 약간 형태 어색해 보이는 느낌도 좀 있긴 한데, 그 정도는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그리는데 이렇게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요. 마무리 할 게 더 있나? 한번 좀 검토해 봅시다. 쭉 한번 보고. 사실은 제가 지금 이 그림보다 이 적어도 몸통 부분은 조금 더 연하게 그리는 게 더 이쁩니다. 이쁘고 정말 그럴싸하게, 이게 지금 하얀색 석고로 이루어진 원기둥이구나 라는 느낌을 낼 때는 지금 제가 그린 것보다도 사실은 더 밝게 하얗게 깨끗하게 그린 게 훨씬 더 그 느낌이 더 잘 나오는데, 그래도 명암에 대한 구분을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소 조금 진해져도 제가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림을 그려본 친구들의 이 결과물들이 밀도가 굉장히 좋더군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볼 수 있었던 특징 중에 하나가 투시를 굉장히 강하게 넣었더라는 거.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될 그런 결과물을 어느 정도 어떤 방향의 중점을 맞추고 가야 되는지 그걸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 정도면 거의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하는 이런 끝부분 굉장히 좀 정확하게, 마치 소총수가 총을 쏠 때
그 목표물을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호흡을 멈추고 하듯이 그림을 그리면서도 그런 집중력을 좀 보여주시면요, 누구나 아주 정확한 정밀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대한 고음 명암을 앞서 얘기했듯이 이렇게 풀어진 명암도 필요하면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손에 땀이 많은 사람들은 좀 주의하라고 했죠. 자, 오늘은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 정도만 그려내는 걸로 해서 시범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분하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금씩 여러분들이 심도를 높여가는, 좀 더 집중력을 더 높여가는 그런 드로잉 수업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화이팅!